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수영하는 거. 39.2? 앉아서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38.2. 맞네. 이쪽도. 이쪽도. 38.1. 여러분, 접종열이 납니다. 저희 온 가족 다 어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왔거든요. 접종열의 시대가 왔다! 오늘은 접종열의 시대다! 역병이요. 역병이요! 아니야. 역병을 살려주세요! 역병을 살려주세요! 역병을 이겨내주세요! 이겨내줬다. 아, 원래 오늘 영유아검진 예약 잡아놓고 치과검진도 소아치과검진도 예약 잡아놓고 오늘 어린이집 빠지고 그 병원들 갔다가 어떻게 놀지 계획까지 싹 다 세워놨는데 근데 저희가 어제 독감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근데 사랑이가 새벽부터 접종열이 심하진 않고 나는 거예요. 근데 열나는 애를 데리고 그 병원들 다니고 놀러 다니고 날씨도 추운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영유아검진 병원도 멀고 치과검진 병원도 멀고 둘 다 엄청 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오늘은 역병의 시대랍니다. 접종열 병관호를 하려고 집에 있어요. 집에. 어제 연락을 잠을 너무 못 잤어. 맞아.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오늘 스케줄 낮잠 스케줄도 완전 꼬이고 안 아픈 다리. 근데 놀긴 잘 놀고 컨디션 되게 좋은 거 봐서는 가볍게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어제 접종을 괜히 했나 봐. 8, 9, 이제 10. 또 요즘 너무 유행이라 그러니까 또 안 해. 너무 어제 안 했으면 한참 미뤄야 되는 상황이라서. 언제로 미루냐 우리 오늘 검진은? 제가 아빠랑 놀았어요. 응. 집에서. 그래서요. 네. 노지방 가서 놀자 그랬어요. 아빠한테 안고 가자고 그래서 근데 엉이가 내가 엉 안고 가는 친구 있어? 그랬더니 언니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누워서 있는 걸 사진 찍었어요. 네. 노래 너무 좋아. 엄마 이 노래 너무 좋아. 나도 이 노래 너무 좋아. 진짜? 엄마 바흐가 너무 좋아. 이거 바흐 노래다? 바흐 노래? 이거는 왈츠다, 왈츠. 나온다. 아, 이 노래도 좋아. 이 노래는 이렇게 춤춰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찍을 거예요. 아, 이렇게? 자, 이걸 해볼 거예요. 난 응. 이거 그래. 골라가세요. 모든 한글분들 다 하고 알려줄게. 응. 안 아픈 다리 해야 돼, 근데. 안 아픈 다리 하면은 큰일 나. 아이고, 코가 막히는구나. 더 길게 더 길게, 베리베리 집에 롱. 가려면 응. 나 안 아픈 다리 있는데 잘했어. 집에 가려면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네. 금방이라도 멋진 터널이 완성될 것 같아요. 멋진 터널이다. 우와. 더 멋져요. 터널 너무 멋있죠. 어떡해. 더 멋지게 만들어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여기 꼭 멋있는 터널 공원 같아요. 이것 좀 보세요. 사랑이가 만든 터널 공원이에요. 멋있죠?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파란 바닷속 깊이. 와, 풍덩하고 파란 바닷속 깊이. 엄마 헤엄치. 보고 싶었어요. 아, 엄마도 보고 싶었어. 사랑해. 세상에. 너무 예뻐. 파란 바닷속 깊이 헤엄쳐서 가요. 자전거 타고 놀자. 잠깐 엄마 한약 좀 먹고 내가 자전거. 한약 푸치노를 먹습니다. 항상 거품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한약 푸치노라고 부르거든요. 엄마 한약 좀 먹을게. 엄마. 엄마 안 할래? 어. 그래.
요즘 사랑이가 안고 싶어도 엄마가 한 번 안아줘도 돼 해도 이제는 도망가는데 오늘은 열나가지고 좀 처져서 안아달라고 한대요. 엄마 게임 만들고 있을게. 사랑이랑 이렇게 오래 집에서만 노는 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응. 시하고 왔어요. 아, 잘했어요. 엄마 게임을 만들 거예요. 이거 이분이에요? 아니, 친구들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짜잔. 인형 없이 할 수 있어 나. 봐봐. 나 이거 인형 없이 할 수 있는 거야. 친구들이 지금 갇혀 있어. 친구들을 가위로 잘라서 구해줘. 이 끈을 이렇게 자르면 친구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 잘라서 토끼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넣고 자르고. 그렇지. 여기도 잘라야 돼. 이거 하나는 잘랐고 얘도 잘라야 돼. 이렇게 넣고 잘라주세요. 내가 살려줄게. 탈출 성공! 싹둑? 싹둑! 오! 포크레인도 나왔다! 싹둑? 그렇지. 그 다음에 아이고. 다들 괜찮니? 나 우리 여기서 쉬고 있을게. 근데 여기도 올리면 그래. 얘들아 가위를 하자 말했어. 응. 이야. 탈출 성공! 두두두두두두두두. 고마워. 잠깐만. 약간 좀 안아달라고 하는 게 여기 더 오른 것 같아. 39.2? 아파요. 미안해. 39.4? 아이고. 근데 너무 잘 놀아가지고 몰랐어. 다 먹는데. 포도 맛인가? 무슨 맛인지 알려줘? 너무 잘 놀아서 엄마가 이렇게 39도가 되는지 몰랐어. 포도포도 한 번 더 갑니다. 포도포도. 마지막.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엄마 무조건 먹여야 돼. 맛없어. 맛없어? 응. 그래도 마지막 할게. 됐다. 맛없어. 맛없어도 먹어야 돼. 뜨끈뜨끈하다. 오빠 근데 이거 독감 예방주사 맞다가 그냥 독감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독감을 약하게 앓는 거지 뭐. 갑자기 그런 걱정이. 여기 등에다 하나 붙여도 돼? 네, 돼요. 여기. 왜 시원하지? 응. 여기도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붙였어요. 아이고. 내가 3분 만에 먹고 올게. 천천히 드세요. 아니에요. 이거 안 먹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이랑 자야 돼. 왜? 밥 안 먹으면 쓰러지거든. 밥 뭐 4분 먹어야 돼. 이거 있어. 삼켜야지. 그거 안 삼켰어? 아직도? 가제손 수건에 물 묻혀가지고 온몸 다 닦아주는 거 그거 해줬더니 그나마 엄청 뜨거웠던 게 좀 가라앉았어요. 맥시브펜이 집에 많은데 그 교차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딱 1개밖에 안 남았길래 남편이 아세트아미노펜 사러 지금 약국에 갔고. 비타민 있어? 이번에 비타민 B랑 뭐 이런 거랑 해가지고. 남편이 지금 약국에서 뭘 사왔냐면 아세트아미노펜 사왔고, 그리고 사랑이가 아프면 밥을 아예 안 먹어가지고 제가 혹시 비타민 같은 거 애들 먹을 수 있는 비타민 같은 거 있으면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애기들 감기 걸리기 전으로 먹는 이런 종합 영양제 이런 걸 사왔어요. 비타민 B군 4종,
글루콘산 아연, 베타인 염, 산염. 그래서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좋겠는데 사랑이가 감기 걸렸을 때 아예 안 먹어요, 아예. 그리고 애가 감기 걸리면 어른이 많이 지치기 때문에 어른 먹을 글루콘도 사왔네요. 너무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조금이라도 먹으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만든 된장국 남은 거에다가 밥 엄청 조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저녁이 됐어요. 저녁 6시고 아까 그렇게 사랑이 39도 찍은 게 12시 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3시 40분에 완전 다 회복했어요. 예방주사인가 봐요. 실제 감기랑 다르게 열이 빨리 확실히 잡혔고 맨 처음에 덱시브 먹었잖아요. 그 이후로 교차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먹고 열 잡혔고 지금 37.7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따 다음 약 먹을 시간에까지 약 먹으면 완전히 회복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 사모님을 위한 네. 반숙, 네. 따님을 위한 완숙입니다. 네. 짠! 남은 된장찌개에 김에 밑반찬 3종에 반찬이 없어가지고 계란 후라이에서 아유 고생했어요. 아빠도 고생했어요. 아주 그동안의 독감 주사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남편이랑 저도 맞았거든요, 어제.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남편이 약간 팔 들 때 뻐근하대요.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다. 오늘 뭔가 계획한 거 아주 어리석었나 봐. 그러니까. 난 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동안 괜찮았으니까. 그동안 예방주사가 별로 없었는데. 엄마 흰자만 주세요. 혼자만? 흰자. 브로콜리 먹으면. 난 여기 없었으면은 내일 체육대회 갈 수 있다. 이따 제우 이따 바나나 차차 한번 할까? 내일 운동회 갈 사람. 줘요. 저요. 운동회 갈 거예요. 저 찌기 자세. 옷찌기도 하고 바나나 차차 춤도 출 거야. 아 좋아. 그런데 오케이. 어떤 약속을 할까요?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갔다. 저 전쟁 같았다. 이제 배불렀잖아. 계란. 이거 내려가면 안 돼요. 엄마가 떡꼬치 만들고 있는데? 떡꼬치 안 먹을 거야? 떡꼬치 만들었어? 응, 만들고 있어. 다시 몰랐어. 하나. 짠. 입에 있는 것을 먹고 먹어. 응. 여러분, 그로부터 8일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이랍니다. 그때 사랑이 접종한 다음날 사랑이 열 39도 찍고 막 그런 브이로그를 찍었었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8일이 지난 날이고 왜 8일이 지났냐? 그 8일 동안 카메라를 킬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어마무시한 일을 겪어가지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얘기를 드리자면 사랑이가 독감 접종을 맞았잖아요. 독감 접종을 맞고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랑이도 걸리고 저도 걸리고 근데 하필이면 저는 배란일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약 먹고 하는 첫 배란일이었거든요. 임신이 됐을까봐 약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 40도 찍고 사랑이도 열 40도 찍고 저 아직도 독감이 남아있고 지금은 다 나았어요. 사랑이도 낫고 저도 낫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일주일 동안 사랑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걸 처음 봤을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 24시간 내내 사랑이가 안겨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아예 못 내려가더라고요. 아예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안 웃고 너무너무 심하게 처져 있는 상태로 먹는 것도 뭐 당연히 못 먹고 계속 약을 먹어도 열은 계속 39도로 계속 펄펄 끓고 당연히 수액도 맞고 사랑이 인생 처음으로 그래서 수액 맞았잖아요. 아예 못 먹어가지고 그런 일주일을 보냈고 근데 그랬다는 말은 뭐다?
남편이랑 저랑 사랑이를 24시간 내내 힙시트하고 안고 있었다. 15kg 되는 애를. 이게 신생아 때는 그렇게 안고 있지. 3, 4kg 되니까. 근데 지금은 사랑이 15kg란 말이에요. 남편은 기네스북 세웠잖아요. 최대 21시간 안고 있었어요. 딱 힙시트를 풀으니까 허벅지에 감각이 없대요, 남편이.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허벅지가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곧 재활치료를 갈 예정이고, 어쨌든 그 정도로 남편이랑 저랑 신생아 때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육아를 일주일 동안 하느라고 촬영을 못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거. 독감 접종을 맞고 독감에 걸린 케이스가 바로 여기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납득이 안 가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챗GPT한테 막 꼬치꼬치 엄청 물어봤거든요. 모든 감기는 다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하필이면 정말 운이 없게도 사랑이가 독감 접종을 맞을 그날 사랑이는 독감의 잠복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독감 잠복기야. 이미 독감이 걸려 있는데 독감 접종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이 훨씬 더 세게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날 왜 브이로그 찍은 날 39도 찍었는데 저녁 되니까 약 먹더니 열 다시 떨어졌어요. 이렇게 접종열이 지나가나 봐요. 막 제가 카메라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 밤부터 다시 열이 39도로 오르기 시작하고 사랑이가 너무 심하게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 가서 독감 검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거는 증상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별 검사 다 해봤는데 폐렴까지 왔더라고요. 폐렴까지. 사랑이 인생 첫 폐렴, 사랑이 인생 첫 수액.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날 내가 독감 접종을 했을까. 얘가 독감 접종을 하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그냥 스치듯이 콜록 한 번만 해줬었더라면 내가 혹시 감기인가? 하고 접종을 맞추지 않았을 텐데. 근데 사랑이 컨디션 너무 좋았거든요. 감기 기운 하나도 없고 너무 잘 놀고 이러니까 당연히 저도 접종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완전 진짜 대박 깨달은 게 독감 접종은 내년부터는 무조건 9월 초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유행할 때는 절대 독감 접종을 하지 않아야겠다. 독감 접종을 하면 그 면역이 생기는 데까지 2주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미리 대유행하기 전에 면역을 만들어 놓자. 그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의 육아 난이도였냐면 제가 3일 동안 못 씻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이 되면은 신생아 육아할 때처럼 무조건 침대에 누워서 자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독감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3일 동안 못 씻었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3일 동안 안 씻으면 피부 완전 거칠거칠해져서 완전 사포되는 거 아시죠?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더더욱 피부 안 씻으면 진짜 거칠거칠해지잖아요. 근데 저 지금 피부 너무 좋지 않나요? 보세요, 여러분. 제 피부 좀. 이 광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다 이거 덕분이랍니다. 지금부터 잠시 광고 타임을 할 건데,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메이콘 잼소노 테라피 제품이에요. 제가 뷰티 디바이스를 진짜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침대 옆에 이 물티슈 커버를 산 이유도 뷰티 디바이스 맨날 침대에서 엄청 하니까 디바이스 닦아줄 소독 물티슈. 그러니까 맨날 침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 소독 물티슈가 너무 안 예뻐가지고 이 소독 물티슈 커버를 사서 침대 옆에 둘 정도로 저는 뷰티 디바이스를 완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집에 뷰티 디바이스도 진짜 많고 옛날부터 엄청 많이 사 모았었는데 지금은 그 뷰티 디바이스를 다 안 쓰게 돼가지고 팬트리에 넣었을 정도로 얘밖에 안 쓰고 있어요. 평생 정착할 디바이스를 찾았다. 얘는 EMS 전류가 나오는 디바이스는 아니고 초음파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정말 자극은 적으면서도 효과는 엄청나게 확실한. 보이죠, 피부? 제가 진짜 브이로그 찍을 때도 제가 물광이 이렇게 반딱반딱한 날이 있고 물광이 안 나는 날이 있어요. 그 물광 나는 날은 얘를 써준 날이에요. 사실 오늘 이거 마켓 홍보거든요. 근데 브랜드에서 이 제품을 정말 알리고 싶어서 수익보다는 홍보 목적으로 정말 많이 할인을 해주는 마켓이에요. 정말 한 번도 못 본 가격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도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잼소노가 왜 그렇게 좋냐 물어보면 이 잼소노를 써주면 이 피부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습광, 물광이 그냥 미쳤다. 그냥 내 피부 속에 물을 넣어놓은 것 같다. 이 초음파 관리는 꼭 해줘야 된다. 제가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거든요. 스킨케어의 흡수가 미쳤다. 그런데 심지어 자극이 진짜 이 자극이 없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대요. 자극이 정말 적은 편에 속한다라고 제가 대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딱 봐도 진짜 작지 않나요?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고 엄청 가벼워요. 맨날 저는 이 침대에서 제가 TV를 샀어요.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TV 보면서 맨날 이렇게 해주는 게 저의 육퇴하고 자기 전 루틴이에요. 이거를 한번 쓰면 이거를 안 썼을 때 내 피부가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쓰게 돼요. 맨날. 마스크팩을 한 거보다 피부가 훨씬 좋아져요. 와, 이게 바로 초음파 관리 기기라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순하게 피부를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왜 그동안 자극을 주고 있었던 거지? 초음파 기기에 정말 한번 빠져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엄청 강해서 요즘 주변에 계속 초음파 기기 한번 써봐야 된다. 짠! 자리를 화장대로 옮겨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 잼소노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대기업에서 만든 뷰티 디바이스고 모드는 3가지가 있는데 사용 방법은 정말 쉬워요.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제일 1단계 모드가 지금 시작이 된 거고 저는 이거를 한 번, 2번 누르면 소리 들리시죠? 릴렉스 모드인데 초음파랑 진동이랑 워밍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모드인데 초음파랑 진동이 나와서 스킨케어 흡수를 도와줌과 동시에 워밍은 뭐냐면 스킨케어를 가장 활성화시켜주는 마법의 온도가 42도래요. 그 42도를 만들어주는 모드라서 이 모드를 딱 사용을 해주면 푸석푸석하고 거칠거칠했던 피부를 따끈따끈하고 야들야들하게 녹여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 릴렉스 모드인데 정말 순하고 부드럽게 피부 컨디션을 싹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드라서 제가 진짜 최고로 좋아하는 모드거든요. 피부를 좀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만들어놔야 스킨케어 흡수가 더 잘 되는 느낌이 나서 저는 이 릴렉스 모드를 가장 첫 단계에 써주고 저는 사실 릴렉스 모드를 한 번 써주지 않고 한 2-3번 돌려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다음 단계로는 뭘 써주냐면 소리 달라진 거 들리시죠? 바로 마사지 모드를 써줍니다. 방금 그 릴렉스 모드에서 워밍 기능만 빠지고 초음파랑 진동만 나오는데 진동이 더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모드예요. 얘는 이렇게 진동이 빨리 나와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에스테틱 샵에 가서 마사지 받을 때 되게 살살 손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시잖아요. 약간 그 느낌으로 토도도도 두드려주는 느낌이 나는 모드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부드러운 느낌인데 이게 그냥 미세한 진동이 아니라 3MHz 초음파라고 굉장히 고급 기술로 저자극으로 피부 깊숙이 작용하는 주파수예요. 1초에 300만 번 미세하게 피부 통로를 흔들어서 피부 속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열어서 스킨케어의 성분을 더 깊숙하게 넣어주는 거죠. 자막에 띄워둘게요. 자, 이렇게 인체 시험 적용 결과로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도 완전 초저자극 디바이스라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방금 소개드린 이 2가지 모드 있죠. 이 2가지 모드도 자극이 정말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방금 소개드린 이 2가지 모드보다도 더 자극이 적은 모드가 있었으니 기기를 맨 처음 켰을 때 작동하는 이 부스팅 모드입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진동이 빠진 모드예요. 워밍도 빠졌고 온리 초음파만 나오는 초음파 단독 모드예요. 이 모드가 왜 좋냐? 피부 완전 그냥 뒤집어진 날 있죠. 진짜 조금만 건드려도 안 될 것 같은 날. 근데 그런 날 안 그래도 피부 뒤집어져서 푸석푸석하고 난리인데 평소에 써주던 디바이스도 못 쓰니까 얼마나 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고 거칠거칠해지겠어요. 그때마저도 쓸 수 있는 초저자극 모드인 것이다. 정말 미세한 초음파가 나와서 피부를 부드럽고 순하게 다독여주면서 스킨케어의 부스팅 효과를 만들어주는 진짜 순한 모드예요. 이 모드를 실제로 써보면 이게 지금 전원이 켜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 느낌이 안 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해주셨는데 진짜 아무 느낌이 안 나는
그런 모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 뒤집어졌을 때 진정 제품을 피부에 진짜 잔뜩 올리고 이 뷰스팅 모드를 쫙 돌려주면은 그 진정 제품의 성분이 피부에 더 잘 흡수가 돼서 피부 컨디션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공식 홈페이지에는 3분 써주라고 나와 있기는 하는데 너무 재밌고 TV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힐링이어가지고 20분, 30분까지도 써주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진짜 엄청 순한 디바이스라서 그렇게 해주기는 하는데 본인의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따뜻해지는 모드 있죠? 릴렉스 모드. 그거는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너무 뜨거워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릴렉스 모드는 2번에서 3번 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 단계는 워밍 기능만 빠진 마사지 모드 있죠? 그 마사지 모드로 계속 쭉 해줘요. 그렇게 오래 해주면 스킨케어를 훨씬 더 많이 먹일 수가 있고 피부 컨디션도 더 좋아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의 광나는 피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마켓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스킨케어 마켓이 아니라 디바이스 마켓이잖아요. 스킨케어의 마켓 같은 경우에는 제품 용량의 절반을 사은품으로 드린다던가 아니면 본품 용량 한개를 맞춰서 샘플이랑 이렇게 같이 증정을 드린다던가 하는 게 가능한데 이 디바이스는 본품 용량의 절반을 떼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워낙 고가다 보니까 본품 용량 한개를 드리는 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디바이스의 마켓은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브랜드와 정말 오랜 협의를 거쳐서 탄생된 브랜드에서 해줄 수 있는 정말 최고로 많이 할인되는 가격 거기에 플러스 제 부담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커야 된다는 생각에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23,237원을 환급을 해드려요. 여러분 이거는 네이버에서 해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환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최종 구매가가 188,014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할인이 42.2%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많이 심하게 파격적인 할인율이 들어간 가격이기 때문에 1인당 구매 수량을 2개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페이에서 제공해주는 포인트 적립 있죠. 그거는 또 별도예요. 기본 적립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네이버 페이 멤버십이면 멤버십 추가 적립도 별도로 받으실 수 있고 네이버 페이 머니로 구입을 하시면 이것도 추가로 적립을 받으실 수 있는 아무리 가격 할인에 많이 집중한 마켓이라고 하더라도 증정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정도의 최저가인데도 무려 뭘 드리냐면 수분 폭탄 마스크팩 5장, 광채 폭탄 마스크팩 5장, 콜라겐 폭탄 마스크팩 5장 이렇게 해서 마스크팩 총 15장을 증정을 해드립니다. 물론 그냥 스킨케어를 하고 잼소노를 돌려줘도 효과가 좋지만 이 마스크팩을 올려두고 그 위에 잼소노 돌려주면 그 마스크팩의 유효 성분들이 더 잘 쏙쏙 흡수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겠어요. 이 잼소노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잼소노 전용 파우치 너무 예쁘죠? 이 파우치도 증정을 드립니다. 여행 갈 때 이 파우치에 쏙 넣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깜빡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브랜드 홀리추얼의 이 샘플 키트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 증정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무려 50분이나 선정을 해서 50분께 스타벅스 상품권 5만 원짜리를 증정을 드리고 정말 엄청 많이 드리죠 이번에. 그리고 또 구매 인증 이벤트로 그냥 랜덤으로 한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한 분께는 무려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짜리를 드립니다. 구매 인증 이벤트로 참여해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메이콘 잼소노를 써보신 분들께 제가 인스타로 후기를 받았어요. 그 후기를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 피부 타입은 완전 극예민, 실핏줄이 보일 정도로 얇은 편이라 엄청 예민하고 엄청 악건성인데 제일 순한 초음파 방식이라서 써봤는데 속건조를 너무 잘 잡아주고 기미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니까 옅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해주셨고 이번에 한약 먹고 여기 턱에 트러블 화농성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서 색소 침착이 진짜 심하게 된 거예요. 엄청 여기 까맣게. 그래서 제가 고농축 비타민C 앰플을 사가지고 여기에 듬뿍 올린 다음에 이 잼소노를 평소보다 시간 더 길게 해서 여기만 엄청 많이 돌려줬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피부 타입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기 쬐끄만하게 남고
보통 저는 색소 침착이 이 정도로 심하게 생기면 막 2-3달 가는데 한 3주 만에 이렇게 옅어지더라고요. 저는 주로 아침에는 붓기를 잡고 저녁에는 피부결 정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침에 5분만 굴려줘도 얼굴이 싹 정리돼서 메이크업이 훨씬 깨끗하게 올라가고 베이스가 진짜 달라지고 진짜 써보면 완전 저자극에 속건조 잘 잡아주고 얼굴에 예쁜 광이 차르르르 돈다고.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건 쓸수록 피부결이 매끈 탱탱해지는 느낌이셨다고. 충전도 오래가서 편하다고. 맞아. 이거 한 번 충전해두면 며칠씩 막 가요. 여드름이 있는 민감성 피부는 디바이스를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는데 잼소노 쓰고 여드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모공과 여드름 케어까지 효과봤으니까 저처럼 민감성 피부에는 찰떡인 잼소노 디바이스라고. 42도 워밍 모드 너무 좋다고. 이게 정말 대박이라고. 따뜻하게 피부 풀어주니까 흡수 훨씬 잘 되고. 진짜 여러분 이 워밍 모드가 워밍이 없고 있고가 되게 달라요. 피부를 그 42도로 만들어준다는 게 아까 마법의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괜히 마법의 온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부과 관리받고 며칠 후 같은 차르르 광이 돈다고 해주셨고 피부 예민한 편인데도 이 헤드가 세라믹 헤드라서 자극이 없다고. 저자극 인증받은 헤드거든요. 그걸 딱 알아주셨네. 진짜 무엇보다도 물광이랑 속광이 미쳤어요. 제가 얘기했죠. 물광, 속광. 이 후기는 제 인스타에서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마켓 기간 동안 인스타에 계속 마켓 내용 업로드 할 거니까 제 인스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마켓 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마켓 링크나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사랑이 등원을 하고 왔고 언박싱 타임! 을 하기 전에 잠깐 OOTD 패션하울에서 샀던 그 듀얼 패딩 등하원 룩 교복템이고요. 그리고 이 바지는 오늘 진짜 엄청 추워가지고 코스에서 산 그 바지들 통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모 레깅스. 제가 독감 다 나았는데 독감 후유증으로 기침이 계속 나와서 마스크 쓰고 갔다 왔고 숨차. 그리고 안에는 탑10 이거 털 달린 후리스 있죠. 탑10에서 이것도 그때 같이 샀거든요. 남편은 검은색, 저는 하얀색. 이게 초 따뜻해서 이걸 입고 패딩을 입으면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이거는 사랑이 정기 배송 시켜놓는 성이시돌 우유. 아직도 정기 배송 시키고 있어요. 사랑이 아침마다 우유를 찾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렇게 3개를 먹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먹는 양이, 우유 먹는 양이 줄어가지고 3개에서 2개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야? 이건 사랑이 옷일 것 같은데? 사랑이 패딩이다. 아니 백화점에 놀러 갔다가 여기 브랜드 거 패딩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가격이 진짜 비싼 거예요. 그래서 못 사겠다고 안 샀는데 제가 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어떤 롯데백화점 어떤 지점에서 얘를 할인을 되게 많이 해서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듀얼 패딩 산 것처럼. 우와! 너무 예쁘다. 요런 엄청 글로시한 그러면서 펄이 장난 아니어서 완전 반짝반짝반짝한. 그리고 여기 퍼가 있고 여기 로고 있는. 사랑이 패딩을 그냥 완전 흰색 아니면 완전 무채색 계열만 있거든요, 지금. 그게 예쁘고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놀이터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요런 느낌의 광나고 반짝거리는 패딩을 입었는데 그 친구가 사랑이 또래였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와, 사랑이도 저렇게 반짝거리는 패딩 이쁜 거 있으면 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백화점에서 얘를 만난 거죠. 안에는 요 부분에만 이런 따뜻한 털이 있고 이 밑에랑 팔 쪽은 따뜻한 소재 아니고 그냥 이런 폴리 소재. 그리고 모자 있고 여기가 핑크 드래곤인데 백화점 갈 때마다 이 핑크 드래곤 브랜드가 엄청 튀더라고요. 완전 블링블링한 옷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블링블링하다 이거 진짜. 그리고 이거 사면서 어린이집 등하원 룩으로 또 딱인 게 있길래 얘도 같이 샀어요. 근데 얘도 백화점 금액보다 할인이 좀 많이 된 상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팔에 레이스 달린 게 포인트인 요런 상의랑
바지에도 레이스 포인트, 무릎에 하트 포인트 있는 요런 하의, 상하이 세트. 저 맨날 사랑이 등어로 상하이 세트로 된 거 안 입히거든요. 맨날 따로따로 코디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따로따로 입히는데 한번 세트로 된 것도 입혀보자 해가지고 세트로 된 것도 사봤답니다. 기모는 아니고 반기모보다도 얇은데 아주 얇은 그런 맨투맨보다는 살짝 좀 따뜻한 느낌 살짝? 근데 반기모보다는 얇은? 이거 정리하고 저는 이제 마트에 갈 거예요. 마트. 아, 여기 또 있네? 아. 배수관 클리너. 아, 뭐야. 빼빼로 온 줄 알았네. 저 요즘에 아몬드 빼빼로에 또 빠졌거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아몬드 빼빼로에 빠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먹태 시기가 끝나고 아몬드 빼빼로의 시대가 왔는데 이 초록색이라서 아몬드 빼빼로 온 줄 알았어요. 저 아몬드 빼빼로 완전 대용량 샀거든요. 근데 이거 남편이 사둔 배수관 클리너였다고 한다. 짜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고 마트 가는 룩입니다. 코스 바지에다가 이거 아마 틸아이다이 니트에다가 마트 따뜻하니까 펫 가지고 갔다 올게요. 마트를 왜 가는 거냐면 사랑이가 독감 걸린 이후에 지독한 먹태기가 왔어요. 또 이제는 하도 이제 잘 먹길래 감기 걸려도 먹태기 안 오겠다 저희끼리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감기 걸리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다. 너무 안 먹어가지고 한번 좀 새로운 거 해줘보려고 양식 한번 해주려고요. 양식 파스타에다가 라따뚜이 만들어서 줘보려고요. 아니 요즘에 이런 실물 마트에 가서 장을 안 본 지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맨날 그냥 컬리나 인터넷으로 장 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마트 가서 장 보고 싶어서 일부러 장 안 받았잖아요. 오늘 머리는 원래 이렇게 찌개핀을 하고 왔거든요. 저의 인생 찌개핀. 근데 운전할 때 찌개핀하고 운전하면은 진짜 위험하대요. 사고 났을 때 이 찌개핀이 완전 딱딱하잖아요.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아니고 그냥 차에 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구선생님들도 운전하시거나 차에 탈 때 찌개핀을 꼭 빼주세요. 구선생님들이 댓글로 엄청 알려주셨어요. 장 보기 전에 베테랑 쌀국수 왔어요. 아, 베테랑 칼국수. 맛있어요. 여기는 깍두기가 진짜 맛있어. 깍두기. 언제까지 사야 돼? 과일을 뭘 살까? 아, 딸기 나왔네. 대박. 딸기 벌써 나왔구나. 이거 한번 사볼까? 이거 해주면 먹으려나? 저는 이제 마트 장 봤고 지금 저녁 시간 돼가지고 저녁 만들려고 카메라를 켰고 사랑이 이거 들고 있어. 알았어. 사랑이 말끔하게 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사랑이 아팠던 모습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서 이번 브이로그에서 아주 말끔하게 아주 건강하게 싹 나은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애들은 한 번 아프면 아픈 만큼 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소름 돋게 맞아요. 한 번 아프고 나잖아요. 그럼 뭔가 말하는 거랑 이런 정신 연령 같은 게 확 올라간 게 엄청 느껴져요. 애가 그렇게 엄청 고생을 하면서 막 인생을 깨닫나 봐요. 말하는 게 엄청 성숙해져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 번 끙끙 앓고 나면은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뭐 하나요? 이거 꺼내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어디에서 본 거예요? 구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자, 이건 마이크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구선생님. 안녕하세요.
내가. 해봐. 안녕하세요, 사랑님.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든 건데 그 아기들 T인지 F인지 테스트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 질문 한번 사랑이한테 지금 해볼게요. 이 친구 신발을 안 신었네? 그러게. 신발 신어야 되는데. 왜 신발 안 신었지? 신발 신어야 돼? 안 그러면 발이 차가워져서 감기 걸리는데. 그리고 나무를 발바닥에 묶고. 맞아. 맞아. 엄마가 응.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응. 빵 샀어. 어? 응. 왜? 너무 슬퍼서. 왜? 왜 너무 슬퍼? 응, 슬픈 일이 있어서 왜? 빵을 샀어. 왜? 막 눈물이 나와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서. 왜? 왜 눈물이 나왔어? 슬픈 일이 있었어. 왜 슬픈 일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왜? 슬픈 일이 없어졌거든. 왜? 왜 지금 괜찮아? 엄마 걱정돼? 응.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응. 걱정해줘서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응. 엄마 위로해줄래? 괜찮아요. 아, 예뻐. 안 돼. F인가 봐요. 빵에 전혀 집중을 안 하고 왜 슬펐냐는 거에 집중한 거 보니까. 근데 저는 F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기질 검사 이런 거 했더니 그 공감 능력 있죠. 그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완전 F 엄마를 닮았나 봐요. 그 F력이. 파스타 재료로 미나리를 사왔어요. 맨날 하는 그 파스타 레시피에다가 그냥 그 초록색 이파리만 뭐 깻잎이라든지 그런 초록색들로 바꿔줘가면서 하는데 오늘은 미나리가 있길래 미나리 파스타. 향기 진짜 좋다. 미나리 향기 너무 좋아. 이런 향기 좋은 초록색 류들 있죠. 이런 재료들을 넣으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엄마는 요리해야 돼요. 양파까지가 파스타 재료. 애호박서부터는 라따뚜이 재료. 애호박을 최대한 얇게 썰어야 되더라고요. 예전에 라따뚜이 만들었을 때 얇아야 모양도 예쁘고 맛도 있어가지고 엄청 얇게 썰었어요. 엄청 얇게. 이 버섯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버섯 표면에 하얀 게 물 묻으면은 이게 엄청 미끈거리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검색해봐야겠다. 먹어도 괜찮긴 하대요. 이게 무르지만 않았으면. 근데 이 끝부분에만 핀 거면 괜찮은데 기둥이나 머리에 핀 거는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돼 있어서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섯은 빼고 해야겠다. 빼고. 엄청 옛날에 저 예전 집에 살 때 컬리에서 샀던 이 전자레인지 용기 여기다가 한번 해줘볼게요. 가지, 애호박, 베이컨. 이게 버섯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토마토 있으면 토마토라도 넣을 텐데 토마토도 없어요. 아 맞다, 소스를 넣어야 된다. 다 할까? 되게 집에서 만든 케찹 맛이 나요. 건강하면서 맛있는 맛? 계란 2개를 까놓고 소금, 이렇게 어머나, 베이컨이 또 모자라네.
근데 이건 똑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가지랑 호박만 넣어야 돼요. 비주얼 너무 예쁘죠? 지금 이 레시피는 요 쇼츠를 따라한 것입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잔뜩 넣으래. 잔뜩. 베이컨이랑 버섯이 없으니까 치즈라도 가득.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8분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돌리고 올게요. 8분이면 꽤 기네? 네. 그렇지. 살살. 꼬마 유부초밥이라서 주머니가 유부 주머니가 엄청 작아요. 다진 마늘, 물엿, 참치에. 네. 근데 아직은 먹는 시간 아니에요? 네? 지금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먹으라고 하지 않을게. 이거 엄청 뜨겁습니다. 내 거야? 응. 내 이거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엄마, 응.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본다고요? 응. 우리 맛있게 먹어요 그럼. 응. 이 꼬불꼬불 면이 진짜 맛있어. 기다릴게요, 엄마. 아이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아 고마워. 어머 어떻게 이렇게 예뻐. 짠, 오늘의 저녁 완성입니다. 아까 그 라따뚜이가 이렇게 완성됐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김장하시고 남은 김치로 이렇게 노란 김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사랑이도 이거 좋아해가지고 사랑이 김치. 이거 매일매일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맛있었어? 응. 엄마 기쁘다. 아빠, 잘 먹겠습니다 해야죠. 아 맞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나 보다. 이거 맨날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맛있어? 응. 근데 진짜 맛있게 됐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파스타 맛있게 된 비결이 뭔지 알아? 뭔데? 이거 면 삶을 뭔데? 때 응. 소금이 실수로 엄청 많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맛있게 된 것 같아. 면이 제대로 간이 됐구나. 응. 이게 맞아 꼬불꼬불 두꺼워가지고 간이 잘 안 되거든. 그것과 참치 액의 조합. 진짜 맛있네. 먹었던 파스타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유 잘하더라고. 매일매일 먹고 싶다. 매일매일 먹고 싶어. 맛있으니까 매일매일 먹고 싶다. 이날이도 먹는 거야? 나도 음, 이날이 야. 파스타거든. 언니가 돼가지고 아주. 아빠, 이번은 벌써지 안 뒤돌았어요? 근데 어떻게 오빠만 안 걸렸냐, 독감이? 그거 너무 대박이지 않아? 이상하네. 나 되게 튼튼이가 됐네. 춘천이? 내 춘천이 몰라. 너무 당황했던 게 내가 막 말을 못하니까 그 정도로 아픈 건 진짜 처음이었어. 진짜 난 처음이었어. 아유 진짜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말이 안 나오는 건 진짜 처음이었어. 원래 웬만하면은 너무 알아달라 그러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이렇게 돼. 웬만하면은 이렇게 돼.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 수영하는 건데. 이거에 물을 살짝 마시면 좋아. 그리고 이것도 먹고 하면 좋아. 맞아. 그렇게 하면 좋아. 아, 우리 영유아검진이랑 구강검진 다시 잡아야 돼. 너무 많이.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치? 아, 다음엔 우리 응. 1층에 가보자. 1층에? 응. 1층에 뭐 있는데? 응. 로봇. 로봇이랑? 응. 또 자동차도 있어. 그리고 파키티도 있어.
그리고 노란 김치도 많아. 우리 이 아침 되면 거기 가자 내일. 그래. 그래? 아빠 아침 되면 거기 가자. 그래, 그래. 가보자. 허언증이 진짜 왔어. 그리고 자전거도 많아. 근데 맞아, 자전거가 제일 많은데? 너무너무너무너무 높이 있으면 어떡해? 만약에? 응. 내가 자전거 하나씩 하면 내줄게. 아, 내릴 거야? 그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네. 네, 좋아할 것 같긴 하더라, 그치? 나도 이거 딱 간을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됐다. 이거는 좋아하겠다. 근데 면수에 소금이 엄청 엄마 이런 걸 들어갔는데 사오자니. 이런 걸 사오다니. 이런 걸 사오자니. 엄마 아빠가 말할 때는 엄마 아빠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끝나면 이렇게 저요 제가 말할래요 하고 말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말하고 있을 때는 말을 끊지 말고 엄마 아빠 말이 다 끝나면 말하는 거야. 응. 아빠 안 끊을게. 엄마도 안 끊을게. 우리 서로 끊지 말자. 응. 하고 싶은 말 해봐. 걔야. 네. 육퇴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마트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깔아놓고 파는 매대 있잖아요. 그 매대에서 뭘 사왔냐면 이렇게 혹해가지고 사왔는데 이런 걸 사와봤답니다. 이게 생강차를 타먹을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사봤어요. 그냥 이 1회분씩 포장돼 있는 게 너무 편해 보여서. 오, 약과같이 생겼네? 뒤에는 이렇게 4등분 돼 있는데 이제 맛의 원하는 강도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나눠서 물에 타면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저 시식 코너에서 목이 아파가지고 시식해봤는데 너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생강의 쓴맛이 안 나고 맛있는 거예요. 요즘 목이 너무 아파서 생강청을 사 먹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강청 사서 타먹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1회분으로 포장돼서 나오는 거 그런 게 있다면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얘가 시식을 하길래 사봤어요. 요 매장 옆에서 그 막 동결 건조 과일 채소칩 같은 거 엄청 길게 쭉 시식 해놓고 판매하시더라고요. 요걸 사왔어요. 연근침 옛날에 사랑이 사서 먹인 적 있었는데 그건 되게 자극적인 맛이 없어가지고 사랑이가 좋아하긴 했는데 너무 짜서. 근데 이거는 그냥 본연의 맛으로 맛있길래 사랑이가 완전 먹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아예 안 먹는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라도 한번 줘보려고. 약과를 물에 넣는 것 같네. 이게 녹는다고? 엄청 딱딱한데? 이게 언제 녹아? 완전 사탕 같은데요? 독감으로 시작해서 생강차로 끝나는 브이로그. 맛있지 않아? 그래? 생강차 치고는. 나 엄마가 요즘 안 마실 맛이 나는데. 난 되게 맛있는데 난 늙었나 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응. 달아. 되게 달아. 응. 달아가지고. 한옥 같은 데 가면은 웰컴 드링크로 나올 것 같은 맛이야. 맞아. 되게 힐링되는 맛인데 나는? 뭐 지금 목이 아파서 그런가 내가? 수정과 느낌이 나네. 맞아 수정과. 응. 약간 이 위에 잣이 동동 떠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야. 우리 작년에도 독감 알았는데 그때는 사랑이 빼고 우리 둘이 걸렸었어. 사랑이는 접종을 접종을 했고 우리는 안 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그랬으니까 이번엔 다 같이 하자 하고 다 같이 한 건데 누워서 자는 거 완전 까먹었네. 응. 안아주면은 1분도 안 돼 10초 만에 자는 거를. 그니까 독감 걸렸을 때 너무 안아줘가지고 지금 잠드는 법 까먹었어요. 5일 내내 안았었던. 그래서 요즘 다시 약간 눕혀서 자는 거 연습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감을 타이레놀만 먹고 독감을 버텼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다 해서 병원 가가지고 임신 가능성 있다 얘기 드리고 맞을 수 있는 수액 달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수액 맞고. 근데 그 비타민 수액 맞고 되게 많이 괜찮아졌어요.
적어도 식사를 잘 못했으니까. 아 맞아. 사랑이 독감 걸려있는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이랑 저랑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었어요. 밥 먹은지 안 먹은지도 까먹고 둘 다 막 저녁 돼서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먹었어 막 이러고 그때서 급하게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랬잖아. 독감 접종을 맞고도 독감에 걸릴 수 있으니까 얘가 이게 접종열이 아니고 감기인 것 같다 싶으시면 독감 검사를 48시간 내에 해야 돼요. 저희는 그 48시간 내에 독감 검사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 독감 치료제가 48시간 내에 주사로 맞아야 효과가 있대요. 근데 저희는 그 48시간 내에 갔던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얘기해 주시지 않아가지고 당연히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독감 검사를 못했고 48시간이 지났어요. 만약에 그 48시간 안에 독감 치료제를 맞았더라면 사랑이가 덜 고생을 했을 텐데 그 다음날 저희가 원래 다니던 그 병원이 문을 닫는 날이어가지고 동네에 주말에도 문을 여는 24시간 하는 병원이 있어서 거길 갔더니 거기에서 독감 검사 이거는 해봐야 된다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48시간 지났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래도 독감 검사 해보자. 너무 이상하다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독감 검사를 했는데 독감이 나온 거죠. 아니, 나는 그런 불운이 우리한테 크게 닥치길래 나는 우리 유치원 되는 줄 알았어. 왜 좋은 일 있기 전에 그게 안 좋은 일이 있대잖아. 그래서 마침 그날이 독감 걸린 지 3일 차인가 4일 차인가가 유치원 일반 모집 발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아픈 애를 이렇게 힙시트로 안으면서 그거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3시에 발표여가지고 네. 다 떨어졌어요. 저희 3군데 지망한 거 다 떨어졌어. 아니, 떨어진 걸 넘어서서 예비도 택도 없는. 예비도 택도 없는 번호가 나왔어요. 3개 다. 말도 안 되는 이게 운이 나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운 나쁨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접종을 하냐고.